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회 아니면 고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먹게 되는데요.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로 이제 회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일주일에 어떨 때는 5일 동안 회를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뉴스를 봤는데 고기를 먹으면 암 사망률이 줄어든다 뭐 이런 좀 황당한 뉴스를 봐가지고요. 잠깐 뉴스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참조하는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Eating meat may protect against can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암으로부터의 사망을 보호해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또 무슨 낚시성 기사인가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캐나다 연구진이 그런 그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와 암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 고기를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제목이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늘 들어온 이야기는 정반대였으니까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올라간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최근 연구가 예상 밖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암 사망 위험과 관련해 약간의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연구팀은 미국에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건강 영양 조사를 이용했습니다. 1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의 식단과 18년간의 사망 데이터를 분석했죠. 핵심은 평소 섭취량을 정확히 추정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식사 기록으로는 평소 식습관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 모델을 이용해 장기간의 평균 섭취량을 보정했습니다. 이 방법이 과거 연구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모두 사망률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암 사망률에서 작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먹는 사람일수록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간 낮았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뚜렷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편 단백질이 암을 유발한다고 지목된 IGF-1이라는 성장인자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는다고 IGF-1이 올라가 암 위험이 커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는 결론으로 달려가선 안 됩니다. 연구는 미묘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고기의 종류나 조리법, 가공 여부에 따른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고기를 태워 굽거나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특정 음식 하나를 두고 절대 좋다, 절대 나쁘다는 단정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다양한 단백질원을 적절히 섞고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곁들이는 식단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논문에 사용된 그 연구는요, 그 NIANES3라고요,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인가 해서 이제 그 미국의 대규모 그런 영양 건강 분석 자료입니다. 1900년대에 모았고 2006년도까지 사망률을 조사한 그런 오래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암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때 IGF-1이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정설이었거든요. 셀 메타볼리즘의 2014년도에 이제 실린 레빈의 연구인데요. 여기 보면 로우 프로테인 인테이크,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IGF-1이 이제 줄고요. 캔서하고 오버럴 모탈리티가 이제 줄어든다. 65세보다 젊을 땐 그렇고요.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는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또는 각종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조사 대상자들이 먹는 걸 이렇게 적을 때 오늘이나 어저께 먹은 것들 중에 어떤 걸 먹었는지 적으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연구하는 날만 특이하게 좀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매일 똑같이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에서 자주 나오는 게 베이시안 추정이라는 건데요. 그런 기법을 통해서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지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 그 추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사망률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 결과를 이렇게 100% 신뢰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Applied Physiology, Nutrition and Metabolism이라는 곳에 이제 실렸고요. Animal and Plant Protein User Intake.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User Intake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추정을 했다는 거고요. Animal and Plant Protein이니까 동물 앤 식물성 그 단백질이고요. Not adversely associated with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dversely associated with라는 게 나쁜 쪽으로 서로 연관된다는 건데, not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will cause mortality, 그러니까 모든 원인의 사망률, cardiovascular disease related mortality,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것, 또 cancer mortality,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and NS3 analysi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라는 그런 스터디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NS가 88년부터 94년도까지 이제 본 거고요. 2006년까지의 사망 자료를 이제 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눴을 때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는 거고요. 2013년도 연구에서는 50에서 65세 성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단백질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사망률이 75% 증가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4배나 증가했다. 이번에는 평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했고요. 그게 다별량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라는 방식으로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모델링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망률하고 뭐 암 사망률 이런 것들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은 암 사망률을 좀 낮출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IGF-1 농도하고도 이제 특별한 관련이 없다.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났냐면, 본 논문은 이제 평소 섭취량을 이제 추정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섭취량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단백질 분류를 이번 논문은 동물성, 식물성을 따로따로 분석을 했는데, 레빈 그룹은 총 단백질 섭취량으로 분석을 했고, 단백질 그룹을 레빈은 이제 10g, 15g, 20g 이렇게 해서 임의로 나누다 보니까 10g 이하로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작았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1g 단위로 이렇게 나누고 3분의 1씩 그렇게 나눴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동물성 단백질에도 이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닭고기도 있을 수 있고, 오리고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생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있고요. 또 이제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도 있는데, 아무튼 붉은 고기하고 가공육 같은 거는 건강에 이제 해로울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걸 구워 먹으면 특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NS 스터디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문이 왜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레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단백, 보통 단백, 고단백을 각각 10, 20 이 사이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저단백 그룹이 이제 437명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3분의 1씩 나눴기 때문에 각 그룹이 이제 5,300명씩 됐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번 연구의 장점이긴 한데요. 이게 뭐 어떻게 나누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제 믿을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논문에서 약간 걸리는 게, 컴피팅 인터레스트의 SMP라는 이 저자가 그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제 US 내셔널 데어리 카운슬이라는 게 유제품 협회죠. 그 다음에 역시 데어리 파머 오브 카나다, 네슬레, 뭐 이런 식품회사나 이렇게 축산업자들한테 연구비를 좀 지원을 받은 게 있고, 또 이 연구 자체가 스폰서를 받은 게 내셔널 캐틀만즈 비프 어소시에이션. 비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결국 그 소고기 키우는 분들의 협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역시 고기를 먹어야 이제 건강에도 좋고 이제 암도 예방된다니까 더 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논문이 이제 아주 많이 나오지만 누가 그 연구비를 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는 이제 축산업계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을 썼다고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암을 예방한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골고루 이렇게 잘 챙겨서 드시고, 구워서 먹거나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발암물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또 들어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적당하게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